네, 마지막 코너 이 사람의 출사표 히든 포인트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품었는데 아직 밝히지 못한 이야기나 계획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마음껏 포부를 펼쳐 주십시오. 저희가 가슴 깊이 박수와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인생 계획 있습니까? 예, 늦은 나이로 임관했기 때문에 아직 장기라는 큰 목표가 있습니다. 가장 근접해 있는 목표이자 군인으로서 모든 것을 도전하고 이룰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초심을 잃지 않고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아 성장하는, 그래서 후임이나 용사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부사관, 더 나아가서는 군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군 부사관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장기, 즉 20년 이상 하겠다. 맞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이게 20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20년을 채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는데, 많이 주변에 대부분 채웁니까? 아니면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보통 10년 후반 정도 되면. 예, 저희 선임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네. 5년, 5년, 10년, 10년. 15년, 어. 20년, 네. 5년 단위로 이제 이런 고비가 온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아직 5년 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비는 겪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많이들 이제 그 5년 단위를 잘 넘어가면 또 다음 5년이 편하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무튼 이 장기 복무라는 큰 꿈을 갖고 계시는데,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늦은 나이잖아요. 그러면 이 복무 기간 중에 다른 부대로도 옮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예, 제가 지원해서 옮길 수도 있고 네. 요즘에는 또 제도가 바뀌어서 진급을 한 후에 이제 교류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또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주변에서도 그 부분을 좋아라는 분도 계시지만 굉장히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떠세요? 왜냐면 애가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제가 보고 있으면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또 주거 자체를 옮겨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점에서 많이 또 신경이 쓰이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이 제도가 또 처음으로 시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많이 나올 수 있고 한 부분이라 조금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사실 전방에 계신 분들은 전방에만 있고 또 후방에 계신 분들은 후방에만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이렇게 교류가 되면서 또 자기가 맡은 임무나 그런 점에 대해서는 발전 가능성이 또 더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내가 다니는 회사는 바로 대한민국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 이 여군에 입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정도는 꼭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게 있을까요? 군인이라면 자신의 이익보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취업으로만 생각한다면 군인으로 임관을 하더라도 결국 회의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앞서 이야기한 자기관리 또한 결국 국가를 지키기 위한 본인 스스로의 노력이기 때문에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꼭 챙겨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스스로에 대한 자기 관리. 앞서 보니까 배움의 끈도 놓지 않겠다고 하는데 더 뭐 공부를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자격증과 같은 부분으로서 계속적인 발전이 있어야만 또 임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없기 때문에 네. 자격증 취득 같은 등의 배움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자격증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태권도 사범 자격증. 물론 당연히 태권도를 전공하셨으니까 가져 계실 거다 했는데 교원 자격증하고 심리상담사 자격증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갖고 계셨어요? 심리상담사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또 그런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상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교원 자격증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취득을 하게 됐고, 심리 상담사는 최근에 취득을 한 건데 민간 자격증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용사들의
이제 용사들 병력 관리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상담사 자격증도 한번 따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로 이제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는데, 네, 여군의 장점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시지만,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은 이 부분은 잘 모르더라. 여군 이런 게 참 좋은데, 라고 얘기를 해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복지 면에서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력 단절인데 네. 실제로 저의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보면 출산 후 경력 단절의 이유로 복직의 어려움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복직한다고 하더라도 출산 후에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복직을 해야 되는 상황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한다고 하면 그 자리를 그 자리는 본인을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육아 시간이나 탄력 근무제 등의 복지가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또 지원할 수 있는 여군에 대해서는 정말 큰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중간에 이제 잠깐 친구들 얘기 나왔는데, 친구들 중에서 뭐,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도 있고, 대학교 때 같이 태권도 했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본인이 군인 한 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 좀 들었어요?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네. 미나야, 너가 태권도를 그만둘 줄 몰랐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태권도가 저의 목숨인 것처럼 정말 많은 노력과 또 그런 생활들을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들었던 건 미나야, 너가 태권도를 그만둘 줄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군인은 잘 어울린다 이런 얘기 하시던가요? 전 제복이 잘 어울린다는 소리는 많이 들어가지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 도복도 잘 어울리고 제복도 잘 네, 어울렸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취업을 걱정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그분들한테 사회 초년생을 준비하는 친구들, 뭐 언니나 누나로서 한마디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떠한 일을 걷든지 결코 쉬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것을 이겨낸다면 더욱더 단단하게 성장한 본인과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이 오기 전에 더 큰 시련이 온다고 합니다. 취준생 여러분 모두 힘든 일에 주저앉지 마시고 더 큰 곳에 있을 본인을 생각하면서 하고자 하는 목표까지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인의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리고 아까 장기 복무 말고 인생의 가장 큰 꿈은 뭡니까? 자식 농사 아니겠습니까? 자식 농사 딸 둘을 잘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하시는군요. 맞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자식 농사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식 농사 잘 키우기 또 위해서 이제 아까 그런 심리 상담사 이런 것도 따르신 것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교원 자격증이나? 그 자격증에 대해서는 오로지 용사들을 위해 모았던 거.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군을 보는 외부의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낍니까? 사회에서 여군을 어떻게 보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있을 텐데. 사실 제가 이렇게 전투복을 입고 밖에 나갈 일이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보고 여군이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집에 어떠한 이제 손님이 오셨을 때 저의 전투복이라든지 용품들을 보면서 여군이세요? 라는 말투와 함께 눈빛을 보면 와, 멋있다, 대단하다 라는 그런 느낌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네, 굉장히 그때는 어떤 느낌이세요? 자랑스럽고 제 자신이 기특합니다. 그때 내가 애를 낳고 이 길로 들어서기 잘했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또 하나는 궁금한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진짜 나 여군이 되고 싶어 라고 꿈꾸는 후배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 내 동생 같은 애들이 정말 여군이 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시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고민하는 시간에 도전을 먼저 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도전을 했다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안 되더라도
하나 차근차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에서 2, 2에서 3, 3에서 4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결국엔 10 목표까지 도달해 있기 때문에 일단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옮기는 게 가장 좋은 또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또 군인이라는 자체가 몸으로 움직이고 행동력이 있어야 하는 또 그런 직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력으로 보여준다면 언젠가는 도달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 더 궁금한 거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태권도도 해보시고 이제 군인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궁금해요. 예를 들면 막 머릿속에 잡념이 떠오르고 다른 생각이 떠오를 때 그럼 나는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뭐 예를 들면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했을 수도 있겠지만 군인으로서 할 때 또 어떻게 그런 막 고민이나 이런 걸 없애는 방법이 있을까요? 군가를 부릅니다. 아, 진짜요? 예, 정말로. 저는 운전할 때 졸릴 때도 군가 부르고 네. 그냥 집에서 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음. 그냥 소리 지르면서 군가를 부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립니까? 예. 그 군가가 또 막 음률이 있거나 그러기보다는 그냥 네. 맨맨하지 않습니까? 딱딱하고 딱 우렁차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힘있게 군가를 부르다 보면은 재밌습니다. 재밌으면은 그런 스트레스도 또 풀리고 또 제가 옆에서 부르면 신랑도 옆에서 같이 불러줍니다. 네. 그러면 또 그런 점이 또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군가는 뭡니까, 그러면? 육군갑니다. 한번 한 소절 가능하시겠습니까? 한 소절. 백두산 정기 뻗은 삼천리 강산 강원도 철원 지역 휴전선 최전방 GOP와 GP 경계 임무를 맡은 사단으로 한국 전쟁 당시 최다 전투, 최다 적 사살 전공을 세우고 유일하게 38섬 방어 성공. 앞으로 용기 또 용진 우리는 영원한 조국의 방패. 국군과 유엔군 중 가장 먼저 압록강까지 진격하는 등 수많은 전쟁 성과를 쌓았으며 국군 최초 대통령 부대 표창 수여를 받는 등의 육군의 메이커 사단 중에서도 화려한 전적이 있는 사단입니다. 우리 용사 앞에는 거칠 것 없네. 대한육군 진격에 적이 있느냐. 백천만 대군과 서로 갖고가 앞으로 용기 또 용진 우리는 영원한 조국의 방패. 앞으로 용기 또 용진 우리는 영원한 조국의 방패. 자유평화 정의는 우리의 정신. 우리는 무찌르자 온 땅 끝.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 이슈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오늘은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당당하고 멋진 여군 김민아 아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부대에서 열심히 복무할 수 있게 도움 주시고 인사할 때마다 항상 이름 불러주시며 받아주시는 문수혁 대대장님께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중대에서 편안하게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해 주시는 황소영 중대장님과 장은관 행정보호관님 그리고 저희 중대 간부님들 그리고
용사들에게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든든한 대한민국의 육군 부사관이 되겠습니다. 청성! 그리고 우리 가족 사랑해!